1462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왈라키아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광경은 전쟁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2만 명의 시체가 창에 꽂힌 채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피의 숲,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악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드라큘라의 진실입니다. 31년 트란실바니아의 시기쇼아라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라드. 그의 아버지 블라드 2세는 용 기사단의 일원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드라쿨, 즉 용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드라큘레아, 용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의 아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지옥이었습니다. 1442년 겨우 11살이었던 블라드는 동생 라두와 함께 오스만 제국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대가였죠. 6년 동안 그는 적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권력의 본질. 둘째, 공포의 효용. 그리고 1447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이 살해당했다고. 왈라키아의 귀족들에게 배신당해 생매장 되었다고. 복수하겠어. 반드시. 11살 소년의 눈에서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1456년 블라드는 25살의 나이로 왈라키아에 돌아왔습니다. 오스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왕자를 되찾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수였습니다. (1459년) 부활절, 블라드는 왈라키아의 모든 귀족들을 성으로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였죠. 음식과 술이 넘쳐났고 귀족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블라드가 일어섰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몇 명이나 왈라키아의 공을 섬겨왔습니까? 제 할아버지 때부터 말입니다. 귀족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노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7명의 공을 섬겼습니다. 전하. 그렇군요. 그 말은 즉 7번이나 배신했다는 뜻이겠죠. 병사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나이든 귀족들은 즉시 창에 꽂혔습니다. 젊은 귀족들은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5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아르제슈강 상류. 그곳에서 그들은 블라드의 새 요새를 짓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부활절 예복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포에나리 성이 세워졌습니다. 배신자들의 피와 뼈로. 블라드는 왈라키아를 철권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법은 공정했습니다. 귀족이든 농민이든 도둑질하면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상인도, 거짓말하는 관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처벌법은 단 하나, 말뚝형, 체페슈.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블라드 체페슈, 꿰뚫는 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오스만 제국의 사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터번을 벗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이라며. 블라드가 물었습니다. 터번을 벗지 않는 것이 당신들의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당신들의 법을 더욱 확고하게 해드리죠. 블라드는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터번을 머리에 못으로 박아 고정시키라고. 잔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왈라키아에서는 블라드의 법만이 통한다는. 1462년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9만 명의 대군. 블라드의 군대는 겨우 2만 4천. 수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죠. 그래서 블라드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6월 17일 밤, 블라드는 선택된 구경대를 이끌고 오스만 진영으로 잠입했습니다. 밤의 공격이라 불리는 작전이었죠. 목표는 술탄의 텐트. 메흐메드를 죽이면 전쟁은 끝납니다. 어둠 속에서 왈라키아 기병들이 나타났습니다.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술탄의 텐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메흐메드는 살아남았습니다. 블라드는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술탄이 수도 트르고비슈테로 진격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준비했습니다. 1462년 6월 말 메흐메드 2세의 군대가 트르고비슈테에 도착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정복자. 그는 전쟁의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본 것은 행군이 멈췄습니다. 선두의 병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탄님, 보셔야 합니다. 메흐메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길, 약 3km에 걸쳐 수천 개의 말뚝이 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말뚝 위에는 시체가 꽂혀 있었습니다. 2만 명. 오스만 포로들, 불가리아 병사들, 배신자들 모두 창에 꽂혀 마치 숲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구토했습니다. 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자 메흐메드 2세조차 침묵했습니다. 터키의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탄은 경악했다. 이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땅과 백성을 지키는 자를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메흐메드 2세는 후퇴했습니다. 9만 대군을 이끌고 온 술탄이 2만 4천의 왈라키아군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블라드 체페슈는 이겼습니다. 공포로.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헝거리의 마치아시 왕은 블라드를 배신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블라드는 투옥되었습니다. 12년 동안. 1476년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전투 중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잘려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졌습니다. 술탄에게 보이기 위해. 블라드 체페슈, 그는 누구였을까요? 루마니아에서는 영웅입니다. 부패와 침략에 맞서 싸운 애국자. 약한 군대로 거대한 제국을 물리친 전략가. 그의 동상은 오늘날에도 부쿠레스트에 서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괴물입니다. 피에 굶주린 토꾼,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한 악마. 1897년 브램 스토커는 그를 모델로 드라큘라를 썼습니다. 불멸의 흥평기로. 진실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블라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심지어 괴물이 되는 것조차. 어쩌면 그것이 진짜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괴물만이 괴물과 싸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드라큘라의 진실입니다. 피해 공 블라드 체페슈. 영웅이자 악마, 구원자이자 학살자.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전설은 그를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아 산맥의 어둠 속에서는 아직도 그의 이름이 속삭여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 속 숨겨진 진실과 전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